네, 여야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정치 현안들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묘하게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잘 풀어내길 기대하면서 국토교통위 박상혁 의원 또 과방위 홍석준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물연대 파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안입니다. 국가 경제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화물연대 입장, 정부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조금 강경한 정부의 대응이 보여지면서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제 아직 2시에 협상이 시작됩니다만 정부 대응이나 해법 어떻게 해야 될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홍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지금 가뜩이나 지금 국내외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어떤 수출 입출입의 문제, 특히 건설 현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화물연대는 노조가 아닙니다. 개별 사업자 연합체직 그런 어떤 성격입니다. 이런 어떤 화물연대에 대해서 사실은 대원칙이 지금 개별 어떤 화주와 화물 사업자 간의 어떤 사적 계약에 의해서 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데 지금의 어떤 문제는 안전 운임제의 어떤 연구화 문제 그리고 품목의 확대에서 지금 비롯되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 안전 운임제라는 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호주라든지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없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한번 했다가 그 이후에 또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때 대선 공약을 해서 2018년도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2020년 3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글자 그대로 안전보다는 기업과 어떤 노동자 간의 최저임금제와 같은 그런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이번에 발동한 이 업무 개시 명령은 최후의 어떤 수단이다.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최후의 수단을 지금 발동을 한 것이고 그 업무 개시 명령은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왜 지금 정부에서 발동을 그러냐면은 지금 시멘트가 지금 이제 건설 현장에 공급이 안 된다 보니까 건설이 지금 진척이 되지 않고 따라서 관련된 어떤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의 어떤 생계와도 직접적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건설 현장이 멈춰짐으로써 지금 이미 기존에 되고 있던 어떤 그 시멘 콘크리트 타설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가지고 건축물의 안전하고도 지금 굉장히 좀 민감하게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시멘트에 대해서 먼저 최우선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정부로서도 정말 어쩔 수 없는 건설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어떤 최후의 조치, 최후의 수단을 발동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저는 화물연대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런 측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6월에 1차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 정말 정부가 여당은 우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저는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각종 이 화물연대의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화주들 이렇게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는 이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방기한 채 지금 생존권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이 파업을 하니까 이렇게 매우 강경하게 그 법 제도가 2004년도에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던 이런 명령을 발동하는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그 시점 자체도 노동자들과 정부가 1차 협상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 직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언급을 하시게 되면 이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협상을 할 문신의 폭조차 없는 것입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은 이런 취지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관련된 법안이 저희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 등이 발의해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를 했다고 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정말 과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일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아까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각 물류 현장이 사실 어려운 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빨리 더 대화하고 어떻게 해서 중재를 할 것인지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민정수석일 때 청와대에서 나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그 강승규 수석인가요? 이분은 김은혜 수석하고 뭐 웃기고 있네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실에 그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수석이 나가서 이분들과 대화를 해야죠. 네. 거기에 비서관들이 3개나 공석이라는 대체 기사가 어제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뭘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박상혁 의원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해서 당연히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과 관계되는 어떤 부처에서 대화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그에 앞서서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시절에 안전운임제를 만들 때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례가 없는 제도예요. 네. 유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사실은 만드는 것이 굉장히 지금 저희들 정부와 기업 경제계에 지금 엄청난 지금 부담을 지금 주고 네.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하되 그러나 이게 정부가 사실은 지금 이제 당사자가 된 것도 사실은 조금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 보조라든 이런 거는 정부가 하지만 개별 어떤 화주하고 있던 관계에 대해서 네. 정부가 대신해서 이렇게 협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사적 계약에 어디까지 지금 국가가 간섭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지금 어떤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안전운임제가 시작을 문재인 정부 때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지금 문제의 어떤 씨앗을 잉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전운임제를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네. 안전운임제 효과에 대해서 영역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노동시간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보전하면서 며칠 전에 경향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16시간을 운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가라든지 유가의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손에 돌아오는 돈은 네. 한 3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러는 현상 보고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한다면 더 빨리 법 제도를 통해서 이분들의 알겠습니다. 삶을 보장해야죠. 예. 뭐 화주와 화물차 운전 기사 사업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 만큼 뭐 민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국민 경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좀 저는 품목을 조금만 확대하고 일몰제를 연장하든 뭐 이렇게 좀 절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있고 시간은 부족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건 좀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민주당 당대표를 향한 측근들의 구속이 있고 당대표를 향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이 수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큰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 내부의 상황이 사실은 많이 궁금합니다. 서로들 좀 민감한 분위기겠습니다만 박 의원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언론 보도에는 조금 이견을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대장동 수사가 지금 벌써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동안 바뀐 것은 검찰만 바뀌고 나서 갑자기 그 관련자들의 진술들이 굉장히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점에서 이 수사의 목적이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그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아웃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 민주당 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함께 대응하고 있고 함께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 문제를 정부 여당의 이런 정치 보복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는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가운데서도 물론 이재명 대표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측근들이 뭐 일부 구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도 사실입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언젠가는 그런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야당 대표를 향해서 아시는 것처럼 그 수많은 압수수색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이 정치보복을 반드시 차단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데 대해서 일치 단결되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치 단결되어 있고 보복의 성격이 좀 있다. 검찰이 바뀌고 이렇게 좀 민주당 입장은 강경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 보복하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당의 그런 이미지를 자꾸 만드는 것 자체가 민주당 전체로서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서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입장에서 이거를 방어를 나가서 싸워라. 해야 되는 얘기하셨죠. 것이지 결국 그것들이 다 저는 민주당에게 피해를 저는 입힌다. 만약에 이걸 정치 보복을 한다면은 그것을 올라서 2017년 18년도에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적폐청산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 감사원장 또 국정원장 수많은 네. 사람을 구속하고 그리고 수사 중에 5명이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수백 명을 감옥가는 이런 것을 비하면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조사된 것들이 지금 검찰이 바뀌면서 그 전 정권에서 증거를 네. 은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새롭게 수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불가합니다. 김용 그리고 정진상은 단순한 심부름꾼이나 보좌관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인정한 것처럼 분신이나 정말 채권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관련된 증거가 정은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시간이 문제지 결국은 드러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너무 이재명 대표 방어를 하다가는 민주당 자체의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또 반복된 얘기인데요. 어쨌든 직접적인 물증이 더 나오고 상황이 좀 더 전개됐을 때 언론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주장들이 너무 많기도 하니까요. 국민의힘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질문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실 만찬이 있었습니다. 관저 만찬. 예. 서열이 이른바 친윤계 소수 의원들 그다음에 현재 비대위를 비롯한 지도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전당대회 메시지가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님들 위주로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이거는 홍 의원님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먼저 동반 모임. 예. 시간적인 이제 순서가 그 비대위 앞서서 이제 소위 말해 친윤 그룹 문장계 이제 네네네. 그 비대위하고 일정 관계 때문에 저는 네. 그렇게 됐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실은 뭐 비대위에서도 그렇고 뭐 거기에 전당대회가 뭐 깊이 있게 그 논의되는 어떤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저는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지금 정진석 위원장의 이제 임기가 3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할 거냐 그 이후에 할 거냐 네. 이런 어떤 문제부터 당 내에서 좀 논의가 조금 물밑에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점 논의지 의미 부여를 크게 하진 말아야 된다. 짧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순서가 결국 그 위상을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네. 누가 핵심이냐 이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당내에서는 누구를 먼저 만날 것인가. 결국 결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서 다뤘던 얘기가 보도에 따르면 전당대회 시기 문제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에 한동훈 뭐 대표 차출론 네. 선대위 뭐 구성론 이런 것까지 그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알겠습니다. 이 당이 국민의힘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왜 유승민 대표가 네. 대표가 에 대한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시간 주시면 다시 네. 한번 우리 홍석준 의원님하고 저희가 두 분은 정말 토론을 보여준 의원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